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외도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힘들었고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했으며 마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제 자신을 탓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살아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저는 이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6년째 벌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가 자랑이냐고 이런 데에 사연을 쓰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별 뜻은 없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듣고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조금 위로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29살 때 33살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사내 연애가 발각되자마자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짜증나서 제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자 사람들은 헤어진 것이 아니냐며 뒷말들이 많았고 그런 소문을 불식시키듯이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둘 다 결혼 정년기라면 정년기였고 각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별다른 반대나 걸림돌 없이 무난하게 결혼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냥 서로 만족하는 눈치였고 남편과 저도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혼해서 남들처럼 무난하게 살아갔습니다. 1년차가 되었을 때 임신을 하게 되었고 휴직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무감각하지만 처음에는 저도 엄청나게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없으면 안 될 존재였고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었죠. 저는 첫째 딸을 낳아서 기르다가 다시 임신을 하게 됐고 둘째까지 무난하게 순산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이었습니다. 남편도 정말 회사,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위에서도 부러워하는 애처가로 살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본인 샤워하고 애들하고 놀아주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아이들이 잠들 때쯤 되면 밀린 회사 일과 제가 집안일 하는 것을 돕고는 했습니다. 솔직히 거의 완벽하게 모범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둘째 아이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도 30대 중반이 넘어선 나이였고 남편도 이미 40대가 되었을 때였죠. 다름이 아니라 애를 낳고 나니까 왜 이리 관계하는 게 싫은지 제가 계속해서 거부를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한테 요구조차 하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귀찮은 일 없고 되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제가 예전에 다녔던 제 직장이기도 해서 저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게 됐는데 요즘 너네 남편이 심상치가 않다며 회사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니까 한 여자 신입사원과 사이가 많이 가까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28살쯤 되는데 팀장인 너희 남편을 그렇게 잘 따르고 남편도 많이 예뻐해서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회사에 소문이 돈다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원래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고 신입사원이니까 막연히 그냥 팀원으로서 챙겨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팀장을 단지도 얼마 안 됐으니 처음에는 다들 사명감으로 그렇게들 하니까 내 남편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면서 저 편한 대로 그냥 합리화를 했습니다. 남편을 믿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잘 살펴보라는 제 옛 동료의 말이 신경은 조금 쓰였지만 흘려 넘겼습니다. 의심을 하기엔 너무나 가정에 충실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늘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밀린 일들을 처리했고 주말에나 쉬는 날에도 어디 한번 일이 있다면서 나가는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많이 없어서 가끔 가는 모임이 아니면 어디 나가서 취해서 들어온 적도 없었고 술도 별로 즐기지 않아서 필름 끊겨서 실수했다고 둘러댈 건덕지조차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제가 남편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냥 남편의 모든 것이 저에게만 향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저의 자존감이 높았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 자존감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꾸 제가 이상하게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고 자꾸 출장이며 야근이 늘어나기에 이상하다고 여겼는데 제 옛 동료에게 물어보니까 출장이니 야근이니 그런 거 없다길래 뭔가 있구나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단순한 건지 아니면 들켜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뻔히 제 옛 동료들이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괘씸하게 여겨져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대체 요즘 뭐하고 다니냐고요. 그랬더니 전혀 모른 척 시치미를 떼기에 여태 알아낸 것들을 조목조목 말하니까 뒷조사까지 하고 다닌다면서 저에게 소름 돋는다는 표현을 쓰더군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 정도 아는 것도 소름이 돋는 일이냐고 하니까 그냥 좀 이 상태 그대로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리해보자면 가정은 가정대로 지키고 본인 하고 싶은 외도는 다 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도대체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하니까 당신은 나 남자로 생각도 안 하잖아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잠자리를 거부하고 그냥 밀어냈던 것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괘씸하긴 하지만 저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럴수록 돌아오는 것은 비참한 기분이었고 저 자신은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를 앉혀놓고 사실대로 다 말하더군요. 만나는 여자가 있고 우리 회사 사람이다.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당신이 떠벌리면 나는 직장을 잃게 되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없게 되니까 생각을 잘 하라고요. 거의 그냥 반협박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참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 상간녀 젊은 것이 저한테 자꾸 이상한 신호 같은 걸 보냈습니다. 좀 들키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신호였습니다. 저한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자꾸 전화가 걸려오고 받으면 끊고 남편 와이셔츠에 화장품을 묻힌다든지 저만 눈치챌 수 있게 아주 교묘하게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참다가 도저히 한계에 부딪혔고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완강했고 그럼 소송이라도 해야겠냐고 하니까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원하는 것 다 들어준다고요. 뭐 어떤 절절한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보니까 참 황당하고 비참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자꾸 눈에 거슬리니까 더 열받고 집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고 한 달에 양육비를 200씩 보내라고 하니까 동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변호사한테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지키지 않을 시에 바로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하기로요. 차마 부모님한테는 이야기도 못하고 그렇게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갔고 그때부터는 그냥 남이었죠. 아이들한테는 외도를 비밀로 지켜주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돈 벌러 갔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서 상간녀와 살림을 합친 것 같았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 여자 SNS며 카카오톡이며 보면 온통 저 보란 듯이 행복한 사진들을 올려뒀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는 모습의 사진을 보면 저는 분노의 밤잠을 설쳤습니다. 마치 본인이 승자가 된 것 같은 그 사진들. 그러다가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을 줬으면 됐지 왜 양육비까지 받아가냐며 그리고 200만 원은 너무 과하다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너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저랑 결혼할 사람인데 왜 상관할 바가 없냐며 집을 다시 내놓던가 아니면 양육비를 안 받던가 정 능력이 안 되면 덜 받던가 하라며 저랑 협상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아직 저랑 정리할 게 남아서 이혼을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꼴이 웃겨서 남편이 나랑 이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려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둘이 아주 지지고 볶고 잠시라도 행복하라고요.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네 사랑하는 그 남자한테 가서 설득해보라며 돌려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더 지나갔습니다. 저도 슬슬 힘들어져가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고 업무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둘째 아이는 아빠는 왜 집에 안 오고 가끔 보러 오는 거야? 말하는데 이제 딱히 둘러댈 말도 없었고요. 첫째 딸은 눈치가 뻔해서 대충 뭔가 알고 있는 눈치긴 했지만 저한테는 모른 척을 했습니다. 자꾸 그런
그런 상황이 이어지자 차라리 그냥 이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시간이 지나 대충 별거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외도 사실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냥 얘기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인가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 여자가 제 생각을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구 시켜줬습니다. 왜 자꾸 이혼을 안 하고 버티는 거냐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는데 뭔가 짠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애들도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요. 한 달에 2번 정도 보러 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 보는 것도 마음에 안 드냐고 하니까 가끔 보면 되지 한 달에 2번은 너무 많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도 아이를 낳을 건데 이런 식이 되는 것은 싫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거요. 참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혼자 아주 희망에 부풀어서 행복하게 살 생각은 많은데 막상 들여다보면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는 꼴이었죠. 애 못 낳는 남자라는 걸 말해주려다가 그냥 아주 평생 지옥 끝으로 가라 싶은 마음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제가 안 간 지 2년차가 되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대충 둘러대고 끊은 뒤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직도 말을 안 했냐고 빨리 수습하고 나한테 더 이상 시어머니 전화 오지 않게 하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 다시 시어머니 전화 와서는 왜 그런 일이 있는데 말하지 않았냐며 저를 되려 나무라시기에 남편이 바람피고 딴살림 차렸다고 혼내주세요 라고 말할까요? 하니까 할 말이 없으셨는지 따끔하게 얘기하마 하시기에 다시 돌아와도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말하고 끊었습니다. 얼마 뒤에 남편하고 그 여자 시댁에 찾아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의 문전박대를 당했다네요. 시어머니 문자 와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하시는데 그냥 보고 피식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을 그 여자 왜 괜히 유부남을 선택해서 그런 꼴까지 당하는지 널리고 널린 게 남자인데 말이죠. 그렇게 6년이 됐을 때 아이들도 꽤 컸고 저도 완전히 강철 심장이 돼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 정말 아줌마가 됐습니다. 제 나이도 40이 됐고 양육비에 제가 버는 돈까지 생활은 넉넉했습니다. 아마 남편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많지도 않은 월급에 저한테 200 떼주고 다시 살림 차려서 사는 것이니까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그렇게 옆에 붙어서 끝까지 살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여자의 사랑이라는 것도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늘 가끔 연락 와서 도대체 왜 이혼을 하지 않는 거냐고 술 먹고 꼬장 부리고 난리를 쳐도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 하고 끊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다 버티면서 옆에 붙어 있는 거를 보면 참 모질이도 그런 모질이가 없었죠. 심지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아이도 갖지 못하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그 연락을 저도 즐기고 있더군요. 조금 무섭게 들리시긴 하겠지만요. 그 여자의 불행이 왠지 통쾌하고 짜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힘들고 아팠던 그 시간들, 정말 비참해서 죽고 싶었던 순간들 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가 그 불행들을 다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저랑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뭔 일 있냐고 물으니까 그냥 꼭 할 말이 있다고 하기에 그래 그러자 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더군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고요. 뭔 일 있냐고 하니까 이제서야 정관수술한 것을 알았다고 하기에 아직도 그걸 모르고 살았냐고 물으니까 그냥 혼자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면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상해서 자꾸 같이 병원 가자고 하니까 그제서야 실토를 했답니다. 그동안 그렇게 혼자 아등바등한 것 생각하면 너무나 미칠 것 같고 결정적으로 생활도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집에 가져다 주는 돈이 200도 안 되는데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밖에도 잘 못 나가게 해서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부족하고 힘들다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출장이라면서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잦아지고 그럴 때마다 혹시나 외도하는 건 아닐까? 한번 그랬던 사람인데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병이 걸릴 것 같다고요. 다 본인의 실수였고 마음 아프게 한 거 미안하다며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한다더군요. 그 여자 나이도 30 중반이 됐습니다. 젊은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게 너 젊은 시절을 왜 그런 놈을 만나서 그 젊음을 다 바치고 뭐가 남았냐. 이제 너도 30대 중반에 가정도 없는 백수 여자일 뿐이다 라고 하니까 아주 서럽게 울더군요. 그제서야 저도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나는 수술한 것도 알고 있었고 나는 이혼하고 싶었으나 가정만은 지키고 싶어한 건 그 사람이었다고요. 공증까지 써서 생활비를 주기로 약속했고 배다른 아이는 절대 생기지 않게 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얘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참 세월이 약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더니 이제 나이 먹고 더 이상 그때의 예쁜 모습도 아니고 말이죠.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버티고 산 것이 최고의 복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여자와 남편은 드디어 갈라선 것 같더라고요. 문자가 와서는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며 반성하면서 살겠다는 게 그 여자와 나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자 남편은 참 기가 막히게도 이제 와서 저에게 돌아오려고 하더군요. 이제 아이들도 커가는데 다시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마치 자기가 정신 차려서 다 정리하고 돌아온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헤어지면 다시 같이 산다고 합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놈 다시 받아주고 살 만큼 부처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너 알아서 살라고 했습니다. 너랑 합칠 일 없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너 외도했다는 거 다 밝히고 그냥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요. 성인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 말하지 않기로 합의되어 있었던 것이니까 약속은 지키겠지만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고 더럽고 불결하다고 하니까 애들이 아빠 필요한 나이 아니냐고 애들 봐서라도 같이 있는 것이 낫지 않냐고 절절대기에 아니 전혀 필요 없고 너 없는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되려 있으면 불편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주 망연자실해서 앉아있는 표정을 보니까 참 꼴좋다 싶더군요. 나이는 이제 50 다 돼가는데 앞으로 챙겨줄 사람도 없이 호라비로 살아야겠죠. 아니면 또 젊은 여자나 회사에서 지위를 활용해서 꼬시던지요. 이제 너무 늙어서 그것도 안 되려나요? 여하튼 저는 평화를 되찾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신의 한 수 같네요. 외도한다고 그때 그 마음이 아파서 갈라서게 되면 그냥 그 여자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 생각을 정말 냉정하게 잘해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이런 일이 많으니까요. 간통죄가 없으니 더 설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둘 다 꼴이 좋게 됐습니다. 측은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죠. 둘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생각하면 앞으로 그렇게 벌 받으면서 살아간데도 할 말 없는 거겠죠. 이제 저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름 제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요.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